네, 안녕하세요. 크마TV ES텔러 정혜섭입니다. 8월달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이슈픽 내용인데요. 팬데믹 이후 국가 지속 가능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요. 공공기관 ESG 시대, 공공기관들이 ESG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탄소 배치 의무화가 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졌다라는 내용과 함께 뉴노멀 시대에 자리 잡은 재택근무, 최근에 재택근무 활성화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 정부 기후 에너지 정책 방향이 제가 뽑은 국내 이슈 픽입니다. 그 다음 해외 이슈 픽인데요. 이상기후 현상 70%는 인간 활동 때문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애플 직원 9월달부터 주 3일 사무실 출근,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정리해고 대신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최근에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는 축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기하신 모험된 재생 플라스틱, 재생 원료 안 쓰면 수출 못해라는 부분을 제가 뽑은 해외 이슈픽입니다. 그러면 다음 상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내 이슈픽입니다. 국가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지속 가능 발전법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입니다. 발간 주체는 정부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이고 주관 연구기관은 한국환경연구원입니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립한 제4차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상 모니터링 지표 236개 가운데 국가 승인 통계로 토대로 정량 평가가 가능한 155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평가는 맑음, 맑거나 흐림, 내우 등 날씨에 빗대어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맑음은 최근 5년간 추세면 2040년 목표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맑거나 흐림은 목표 방향으로 진행 중이나 현 추세면 2040년에는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목표 방향은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맑거나 흐림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흐림은 정체 상태고 내우는 최근 5년간 목표와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된 사례들을 내우로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처음으로 반영된 보고서라는 평가와 함께 경쟁 성장률 감소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생활 폐기물 증가와 폐기물 재활용 감소로 코로나19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을 볼 수가 있고요.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해주고 대규모로 재정을 지출하고 위기 극복 정책을 펼침으로써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고 데이터 그린 산업이 확대되었으며 청정 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점이 코로나19 긍정적 효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하루 생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41만 여톤이었다가 2020년에는 52만 여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100명당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 수를 뜻하는 재해율도 목표와 달리 높아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0.49였다가 2020년에는 0.57로 올랐으며 2021년에는 0.63으로 뛰었습니다. 마약 범죄 건수도 2016년 7,329건에서 2020년에는 9,18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총 155개 지표 보고 지표 중에 맑음에 해당되는 것은 88개, 맑거나 흐림은 22개, 흐림은 20개, 내우는 25개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이슈픽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자리 잡은 재택근무라는 부분인데요. 재택근무가 산업계의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IT 업계에서도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미 보편화되었는데요. 근로자 사이에서는 시간 활용도와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전기료 등 추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는 불만이 엇갈린 상태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또 지적이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재택근무제에 관한 해외 입법 정책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20년, 2021년
2년간에 걸쳐서 재택근로와 원격 근로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원격 근무 등 모바일 노동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도 2020년 9월 원격 근로에 관한 긴급 입법이 제정되어 재택근무할 때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그 밖의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이 부담할 금액 등을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9월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장표에 보신 이 그래프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7월에서 9월 석 달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 62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인데요. 10군데 중 7곳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 제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6.8%는 현 수준으로 계속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고 답을 했고 48.4%는 현재보다 축소한 형태로 재택근무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재택근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택근무 확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취업 플랫폼 캐치가 최근 20대 취업준비생 1067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직장을 선택할 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인지를 고려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설문 참여자 중 68%는 재택근무를 해도 사무실에서 누리는 복지를 동일하게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될수록 근로자들이 재반 비용을 요구하는 등 재택근무를 둘러싼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고용노동부가 2020년 9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원칙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재택근무자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 발생할 수 있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픽입니다. 공공기관 ESG 시대 개막이라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일찌감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ESG 대응 종합대책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와 공공부문의 ESG 투자 활성화 양대 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체 100점 중 7점이었던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평가 항목, 즉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은 2017년 11점으로 늘어난 뒤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22점, 2019년도에는 24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재무 관련 배점은 2014년 기준 17점에서 2015년 14점, 2017년에는 10점, 2018년에는 5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10점의 재무 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을 줄이고 기타 공공기관을 늘려 주무부처와 기관의 책임,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평가는 재무 건전성 확보와 혁신 성과를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역할론이 강화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후예산제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의무 구매 확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ESG 우수기업 우대, 민간 위탁 시 ESG 우수기업 우대,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 전환, 컨설팅 지원 등 많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ESG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늘려나가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외 이슈입니다. 이상기후 현상 70%는 인간 활동 때문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영국의 기후정보 웹사이트 카본 브리프가 185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즉 170년간 이상기후 현상 504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폭염은 전체 152건 중 93%가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가뭄은 81건 중 68%, 그다음에 호우와 홍수는 126건 중 56%가 인간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여름철 고온 때문에 발생한 인명피해 3분의 1은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분석을 했고요. 북미와 유럽, 일본의 극심한 폭염과
시베리아의 기온 급등, 호주 해수 온도 상승 등 12건은 인간이 전 세계에 걸쳐 기후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있을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 소속 기후과학 전문가 프레디 오터 박사는 기존 기록을 5도나 웃돌았던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7월 달에 이슈팩 했을 때도 영국의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8월 달에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렸던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서에서 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이슈픽은 구글의 대응 이야기입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내부 지적이 있지만 인력 감축 대신에 심플리시티 스프리트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기업 공통의 목표를 위해 짧고 집중적인 업무 추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화되고 또 자동화되는 형상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수가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주 3일제 근무한다든가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가 직원 내부 교육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많은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끝까지 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슈픽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달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을 마치고요. 다음 달에 ESG 트렌드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